시행하기 전에 인프라부터 바뀐다. 인프라가 들어가면서부터 땅이 정상향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신도시 개발 시에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게 됩니다. 농업진흥구역 9 절대 농지를 말합니다. 5천만 원 이하 소액 투자자의 경우 소액 투자하기 쉽지가 않다. 토지 투자는 공법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공법에 치우치게 되면 규제에 민감하게 되고 항상 규제를 생각하기 되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잘 보는 사람이 좋다. 뉴스를 자꾸 팔로우업 하라. 첫 번째 버스를 놓치더라도 버스 노선을 유심히 보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물건을 또 만났을 때는 결코 놓치지 말라. 입지가 공법을 이긴다고 하지요. 최근에 2020년 11월 11일자로 서울경제신문 조형권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경매하고 KB 경매에서 광주 서부경찰서에 이렇게 사기 분양으로 기소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황모 회장 형제 외 2명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2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1년이 더 늘어났죠. 총 222개 토지를 사기 분양을 하게 됐는데 1257만 평방미터 381만 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4.3배의 규모로 합니다.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 53번지 104,132평, 성남시 수정구 검토동 산 73번지 42만 평, 도봉동에는 921명이 들어갔고 검토동에는 4,083명이 들어갔습니다. 또 하남시 항동산, 성남시 상대원동 산, 광주 남정면 귀열이산, 이렇게 이런 곳들은 북한산 국립공원 개발 불가하죠. 남한산성 도립공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개발 제한 토지와 보전산지, 상수원 보호구역, 남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곳을 이렇게 투자하게 만들었고, 청계산 경사도 표고가 500m에서 600m 그렇게 표고가 높고 소나무도 50년 이상 된 그런 소나무 많이 있는 임야, 이런 곳들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려면 1등급부터 5등급이 있는데 3등급에서 5등급은 가능하지만 1, 2등급은 불가능한 거죠. 표고라든지 경사도, 또 취락지구에 붙은 땅, 이런 곳은 개발 해제가 가능합니다. 임업 적성도, 농업 적성도, 수질, 식물상, 단절 토지 등 해제 요건이 충족이 될 때 비로소 그린벨트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땅의 용도를 볼 것 같으면 땅은 관리지역을 사야 좋다.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면 안 된다. 일자리 창출되는 곳, 이런 곳은 인구가 집중되죠. 일자리는 테크노밸리, 예를 들면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공적으로 된 케이스고, 광명역 주변에도 광명시형 박달 테크노밸리 일자리가 26만 개가 들어가죠. 광명시형 학원 공공주택지구도 5,280세대의 대단히 신도시가 들어갑니다. 소아리 구름산 지구도 5,000여 세대가 들어가고요. 4기 신도시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광명시형 특별관리지역 500만 평에도 약 15만 명이 입주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많은 인구들이 광명역을 앞으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광명역에 대한 미래 가치는 매우 맑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KTX와 지하철 1호선, 또 신안산선, 월판선, 목동선, 인천 2호선, 남북철도 연결, 또 대륙 횡단철도, 이러한 철도의 시발력이 되어서 8개의 노선이 앞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큰 파급력이 예상되는 지역이 바로 광명역입니다. 국가 산단이나 일자리, 전철, 신도시, 광명 동굴, 관광지, 대단히 위락 시설, 이런 시설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광명 역세권 땅은 미국식 로또가 될 것이라고 감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개발 제한 그린벨트 큰 의미는 없다. 도시와 도시 사이에 브릿지 땅, 비어있는 땅, 보존 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는 앞으로 개발됩니다. 학원 공공지구와 탄약고 사이는 불과 340m 거리로서 2020년 5월 27일 날 국토부에 학원 공공지구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탄약고는 2022년까지 이전이 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비어있는 땅, 그린벨트 같은 이런 빈 땅은 지금까지는 그런 그린벨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비어 있었고, 그러한 땅밖에는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아파트를 새로 집어넣으려면 그러한 땅을 그런 땅에다가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길 따라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시흥 화정동 같은 경우도 사례로 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땅을 확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앞에 2차선, 뒤로 4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내 땅 뒤로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가고, 내 땅 뒤로도 내 땅 뒤로도 그러한 도로가 들어가고, 내 땅 옆으로 새 길이 생기는 그러한 곳, 광명 일직동 행정구역상 남아있는 땅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땅밖에 없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에 304개 역이 있는데 앞으로 500%로 종상향을 해서 고밀도로 개발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조례를 바꿨죠. 경기도에서도 주요 거점역을 고밀도로 집중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월판선의 경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2조 664억을 투자해서 급행열차의 경우는 시속 107km로 달리게 됩니다. 송도에서 강릉까지 종전에 3시간 52분 걸리던 거리를 1시간 반에 주파하게 되고, 송도에서 판교까지는 30분 만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2020년 11월 9일자 뉴스핌 김성수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시속 250km급 EMU 250 열차 고속 전차를 이곳 월판선에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송도에서 시흥시 시청역을 거쳐 광명역을 거치고 또 인덕원역을 거쳐서 판교역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목동선 전철에 대해서도 지금 광명시청에서 고시를 했는데 양기대 의원의 1호 공약입니다. 양기대 의원은
광명시장을 역임한 분이고, 연구 용역을 이제 그 광명시에서 이제 의뢰를 했고요. 광명역은 목동선, 인천 2호선까지 8개 노선이 환승이 가능하고 4통팔달의 그러한 노선입니다. 목동선이 지금 이제 확정이 될 경우에는 땅값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평택의 화양 신도시에도 85만 평의 그런 신도시 아파트 개발되는데 그것을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1시간 내지 2시간 대기해서 설명장으로 들어간답니다. 왜 대기업인가? 선호지역은 수도권의 인구 절반,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밑으로 이런 대기업들이 안 내려갑니다. 근로자들이 안 내려가기 때문이죠. 대기업에서는 빌라 등을 매입한 후에 근로자들한테 숙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공업지역이 서해안 일대로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시, 화성시, 평택시, 당진시 이러한 곳을 연결하는 곳이 바로 서해선 전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력이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은 좀 소외되고 있다. 인천발 KTX도 앞으로 생기게 됩니다. 2시간이면 전국을 아우르는 그러한 곳이 이제 생기는데, 월판선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도 11월 7일 날 서울에서 문산까지 개통이 되었죠. 앞으로 또 광명에서 서울 노선까지도 완공이 될 것입니다.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을 볼 것 같으면 주택시장의 전망은 좀 어두운 편이다. 정부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꽝 대신 닭을 선택하라. 꽝은 집이고 닭은 땅입니다. 세 번째로, 땅은 소액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안전하다. 네 번째, 컨설팅 회사와 손잡으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에코 세대를 중심으로 토지 시장에 관심을 두는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에코 세대는 77년부터 97년 사이에 출생한 그런 인구를 말합니다. 주택 시장은 이중 구도를 그릴 수 있어 불안한 편이지만 토지 시장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입지가 곧 땅의 현재와 미래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 잠재력이 있는 미래와 현재의 입지 때문입니다. 땅의 성질은 두 가지 모드입니다. 아홉 번째, 땅값은 죽지 않는다. 쉽게 죽을 만한 구조가 아니다. 상승세가 꾸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열 번째, 인구 증가 속도와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접근성과 가격 구도가 정비례를 합니다.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도 정비례를 하게 됩니다. 11번째, 사람이 곧 돈의 가치가 아니겠는가. 다음, 오늘의 주제인 시행착오 줄일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단지가 고정 인구를 흡입한다. 둘째, 안전한 투자가 최우선이다. 셋째, 부동산의 3대 정신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넷째, 부동산과 금의 공통점은 매매가 되고 또 교환도 가능하고 땅을 대팔 때 이익을 볼 수 있으나 지상물을 대팔 때는 손해를 입을 수가 있다. 다섯 번째, 좋은 부동산의 조건은
인구 밀도가 높다. 젊은 층이 증가한다. 현장감이 높다. 또 인구 증가 추세가 높다. 수요 인구가 증가한다. 빨대 효과와 풍선 효과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와 전철 등 대형 SOC가 중요합니다. 8번째, 젊은 고정인구인 산업경제활동이 증가하게 된다. 또 접근성. 6번째, 땅 투자의 혈맥은 첫째, 도로다. 땅은 길로 통한다. 길이라는 것은 일반 도로, 고속도로, 전철을 말합니다. 인구 분포도, 접근성. 땅은 도로가 생명이고 집은 편리함이 생명이다. 땅값 상승 지역의 특징은 젊은 인구의 꾸준한 증가세가 지속됩니다. 땅값 소강 지역은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7번째, 도매업의 대기업의 잠재성과 땅의 힘. 대기업이라면 SK, 삼성, LG, 현대, 포스코 등을 말합니다. 8번째, 거래량이 많은 지역, 또 황금성이 높은 부동산이 최고의 부동산이다. 또 거품 가격이 없다. 가격 오름세가 꾸준하다. 9번째, 수도권 투자가 유망하다. 인구의 양적 질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도권 투자자는 소액 투자자로 변할 수가 있다. 지분 투자자가 많다. 수도권 투자자는 인구 상태를 보고 투자를 한다. 각양각색의 인구 속에서 잠재성을 볼 수 있어 유리하고 단기 투자가 가능하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팔리는 땅이 좋은 땅이고 황금성이 높다. 좋은 땅은 즉 잘 팔린다. 잠재력이 높고 희소가치가 높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김중호 부동산 TV 제 132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호입니다.